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부동산인 듯 부동산 아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서울에는 기차가 아직도 다닙니다. 아, 저 살던 동네도 기차가 그냥 길이도 막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쪽 동네와 이쪽 동네는 진짜 너무 멀어. 철길 건너먹 땡땡땡땡 하면서 이걸 하기도 예, 하고 예.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그 고가도로처럼 이렇게 해서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상철도가 많은데 이거를 좀 땅 밑으로 넣어보자. 넣고 나면 그 위에 땅을 거기에다 상가도 개발하고 하면 예, 뭐 이것저것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냐? 사람도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좋은 거면 얼른 하지 뭔가 고민일지 그동안 왜 안 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 백종훈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 근데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 예.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10월에 선도사업 신청받아서 연말에 이제 선도사업 몇 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디는 먼저 하겠다. 예, 먼저 하겠다라는 오. 거고요. 심각하지. 예, 뭐 그러게. 다 어떻게 보면 경제성, 돈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일단 베스트 사례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뭐 아무래도 베스트 사례다 보니까 좀 세계 대도시의 사례를 많이 꼽는데요. 네. 파리의 리브고슈라는 강변에 있는 지역인데요. 저기 센 강이고. 예, 예. 요게 강이고, 강 네. 옆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아. 요건 좀 사진이 흐릿하긴 한데, 원래 이제, 우리 뭐 용산역 부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철도가 저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있었는데. 철도가 여러 줄이 막 다니고 있는 이런 땅을 데크로 덮어서, 인공 지반으로 덮어서 개발을 한 거고요. 좀 알아보시기 쉽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렇게 돼 있던 땅을, 땅을 네. 뭐 강변이죠? 네. 요렇게 있던 땅이, 물론 우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요렇게, 천지개벽이네. 요렇게 오. 개발됐습니다. 저건 데크라고 하면 철도는 놔두고 철도 위에 뭘 올려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그렇습니다. 뭐 쉬운 말로는 지붕 올리는 거죠. 지붕을 올려서 그 위에도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공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 밑에는 옛날에 쓰던 그 철도가 철도가 있어서 그대로 있고. 예 그대로 지나갑니다. 아. 이야, 진짜 좋네. 그러면 저 건물들은 지하 주차장들 없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예,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리한데? 정화조 어디다 뭐 그럼. 필수 시설은 있겠지만 좀 많이 간략화했을 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하 주차장 예. 없는 아파트. 이 리브고슈는 철로 위에 폭 100m, 여기 폭이 한 100m, 예. 그리고 길이가 한 3km 정도 어이구. 되는 어마어마하네. 인공 지반을 조성해서 상업 공간, 주거 공간, 녹지 기타 공간 3대 3대 3 정도로 예. 개발을 했습니다. 예. 45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의 정도? 사업비를 투입했다고 하고요. 6조 원. 예, 여기 파리 국립도서관, 뭐 대학도 올라갔습니다. 파리 7대학, 예. 주택 상가, 뭐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어허. 서울시가 이제 이 파리 리브고슈 사례를 참고해서 하겠다고 여러 번 계획 정도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예.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 비용은 저 건물들 저렇게 지어서 건물을 판 거죠? 분양? 예, 분양 내지 개발 이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식인데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다음 사례는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 복합 개발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뭐 물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비슷하죠. 철도 이런 게 지나가는 네. 역사이었는데 네. 이렇게 고층 빌딩이 많은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야, 우리 저 위치가 그 맨하탄의 서쪽에 네. 뉴저지하고 붙어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고요. 저 위치가요. 링컨 브릿지라고 딱 있잖아요. 저 옆에 저 왼쪽에 지금 지도에 네. 저 다리 하나가 저기 링컨 그렇습니다. 브릿지다. 링컨 브릿지가 고속도로가 오는 거거든요. 네. 고속도로가 딱 내리는 위치가 바로 앞에죠. 허드슨 야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강남 고속터미널인 거예요. 아, 허드슨 야드가 네, 그렇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그러니까 철도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밀고 이제 빌딩으로 올린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위치는 너무 좋은데 음. 땅 자체는 쓸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뭐 있었는데요? 철도 역사, 주차장 뭐 아, 그렇게. 그런 좀 활용도가 높지 않은 땅이었고요. 예. 그걸 뉴욕시에서 이걸 좀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뭐 랜드마크 빌딩 뭐 굉장히 높죠. 여기 보면은 고밀도로 용적률이 거의 2,800%까지 네. 올렸다고 하는데요. 3,000% 가까이. 그래서 임대주택도 넣고 상가도 넣고 쇼핑센터도 넣고 해서 16개 건물을 올리고 28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제 거의 완성 28조? 단계입니다. 와, 그래서 진짜? 보면
유명한 건물 뭐 이런 뉴욕 관광 가보신 분들은 요 베슬이라는 건물, 요 전망대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공연장 이런 어허. 것들도 있고 개폐가 되는 방식의 공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화제가 된 그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예. 국토부나 서울시나 뭐 지자체들은 이런 사례 좀 우리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런 덮는 방식, 데크 방식이든 아니면 뭐 일본에서 많이 쓰는 완전 철도를 굴착해서 지하로 넣는 방식이든 네. 모든 방식을 열고 사업성만 나온다면 추진해 보자라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뭐 좋긴 좋네요. 아무래도 철도 달면 그 뭐 나눠져도 있고 시끄럽고 주로 철도가 있는 땅들이 또 좋은 시내 한복판들이니까. 네, 예. 우리나라 용산 철도 기지창 저 개발한다는 거 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겠지 뭐. 예.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철도 상부 구간이 이렇게 많이 집중돼 있으면 소음도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미관도 안 좋은 데다가 예. 안 대표 말씀처럼 상권이 쪼개지고 생활권이 완전히 단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절이 되면 그 주변은 사실 조금 죽은 땅 비슷하게 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그걸 덮든 넣든 하면 굉장히 그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개발 이익으로 공사비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서울시, 인천광역시, 안산시, 군포시 이런 곳들이 이런 사업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하나 조금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이번에 선도 사업 또 기본 사업으로 하려는 것은 그 국철을 말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하철을 말고 지하철 2호선 예. 지상 구간 이런 거는 도시철도라고 해서 요 국토부의 요번 사업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아 코레일이 운영하는 예, 철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국철 예, 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주로 예. 대상이다. 예. 서울역, 용산역 뭐 그런 데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뭐 지방도 가능합니다. 사업성을 맞춘다면 네. 대전도 좀 의욕을 보이고 있고 어. 대구, 부산은 우리는 사업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난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할 돈, 수 있냐의 돈, 문제인데 그런 문제 아닐까요? 다른 나라도 그 공사 비용과 건축 비용을 그 이후에 그걸 팔아서 분양가로 해서 했다는 거게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도 글이 좀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공사비는 또 더 들거나 덜 들거나 비슷할 텐데 네. 짓고 나면 그 상가가 잘 비싼 가격에 분양되냐? 그러니까 예, 상가 주고 결국은 경제성의 문제겠네요. 경제성의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했겠죠? 예.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웬만하면 올리면 경제성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예, 사업비가 그 많이 들 활용할 수 있다는 있는데도? 건데 예.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서울시의 2022년 연구 용역인데 예. 국철 구간은 이거는 이제 이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서 도시철도도 다 포함해서 연구를 한 모양이고요. 네. 국철 구간은 물가 고려하면 사업비가 71km 구간에 38조, 도시철도는 29.6km 구간에 6.4조 해서 예. 이걸 평균해서 하면 낮게는 킬로미터당 1km당 최소 2,100억, 예. 많게는 5천억까지 이 지하화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2% 지적하신 것처럼 요 돈을 뽑을 수 있겠느냐? 킬로미터당 2천억, 5천억 이런 거를 뽑을 수 있겠느냐? 2천억에서 5천억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 전체 구간을 하겠다 그런 플랜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예. 지자체가 좀 가다가 고밀도 개발, 일부분. 예, 좀 개발이익이 많을 것 같은 어떤 구간, 아주 길지 않은 어떤 구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안산시, 뭐 서울시, 군포시 이런 데들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예. 서울 얘기는 했으니까 안산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슬라이드 보시면 안산시도 안산선이라고 네. 색깔은 파란 선인데 국철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예. 안산시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교각으로 해서 이렇게 국철이 지나가요.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렇게 국철로 쪼개져 나눠져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뭐랄까 가치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안산시는 옛날부터 한 3년 전부터 용역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요 그 안산선을 한양대 앞 역에서 안산역 5개역 5.4km 구간을 땅속으로 아예 굴착해서 집어넣어 보겠다. 예. 그리고 3개역 정도는 지하 역사로 집어넣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도 물론 이걸 다 하겠다는 건 아니겠는데 이제 서울에서 쭉 오지 않습니까? 그 경인선을 한
27km 구간이 있는데 이 중에 사업성 있는 곳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를 땅 파서 철로는 다시 지하로 깔고. 예. 그럼 그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공사 다닙니까? 기간 동안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요? 다녀요? 아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공학자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것도 취재가 됐구나. 막 던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상식적인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데크로 덮는 방식이면 옆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고요. 예. 지하로 아예 넣는 굴착하는 방식이면 임시 선로를 만들어서 우회를 일단 시켜 예, 놓고. 철도를 일단 우회시키고 시켜놓고 그 자리에 지하를 딱 하고 하는 있고. 방식 그게 첫 번째고 예. 일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완전히 그 지하의 수직 지하로 네. 꾸물꾸물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 땅굴 파듯이. 완전 땅 밑에서. 예, 바로 밑에서. 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대체 선로를 막 몰래 할 필요는 파- 없는 몰래. 거죠. 예. 위에서 그냥 근데 지나가. 안전 문제가 있겠죠. 하중이나 이런 예. 문제가 있으니까 진동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 그랬다가 짠 하고 지하 개통을 생기면? 해서 지상은 철거하고 이렇게 예.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굴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한다. 내 이거 궁금했었는데 물어보면 혹시 모를까봐 난 아이씨, 과감히 물어봤는데 야 그걸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리스펙입니다. 안산은 백종원 안 갔다 왔죠, 그래도? 네. 예.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 예비타당 그러니까 경제성이 사실 좋느냐 안 좋느냐 네. 이거는 밑으로 넣어서 야 위에 짓는 게 훨씬 더 개발 이익이 좋아. 결국 그 수지타산을 따져보는 게 모든 걸 결정하겠네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네, 지역은 그렇습니다. 안 될지가. 뭐 부등식으로 하면 딱 한 줄입니다. 부지 네. 개발 이익이 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보다 좋을 것, 클 네. 것, 부등호로 치면 같거나 클 것,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네. 지금 사업을 할 때는 뭐 사업 구조는 뭐 그냥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국가가 철도 부지는 국가 땅이니까요. 네. 시행자를 설립하면 시행자한테 이제 철도 부지를 줍니다. 출자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출자하고 민간한테도 줘요? 민간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국토부는 공공적인 성격의 시행자라고 상정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까 예를 들은 리브고슈, 파리 리브고슈나 허드슨 야드에는 민자가 꽤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상 뭐 민자를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예. 조항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사업성 평가를 국토부에서 할 때 예. 민자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데는 점수를 깎겠죠. 뭐 그거는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닌데 예. 공공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기존 철도와의 연계를 잘 보겠다. 그리고 공공적 사업, 일자리 창출, 균형 발전 같은 걸 평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그 말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 성격이 강한 시행자한테 땅을 주고 그 시행자가 개별 건설사한테 지하 공사 개별 건설사는 아니죠. 한국철도공단에 공사를 맡기고 나중에 그 기간 동안에는 채권 발행을 해서 공사를 돌린 다음에 네. 상부 개발 이익이 나면 나중에 이제 갚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그 개발 이익을 볼 때 예. 그냥 그 이후에 향후 추정되는 뭐 이익 같이 일종의 분양했을 때 얼마가 남을 것 같아. 네, 예. 그걸 그냥 따지는 거네요. 예, 그 개발 그렇습니다. 이익을 따진다는 게. 예. 근데 그 개발이익 산식은 거의 책 한 권이던데요. 보면 뭐 우리 뭐 경제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대학에서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서 그 미래에 발생할 개발이익을 할인된 땡겨서? 가격을 땡겨서 계산하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볼 때 공사비 드는 거를 또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래요? 하고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계산하는 그런 현재 가치법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야, 또 그거는 좀 추정과 정치력이 많이 들어간 네, 많이 느낌이에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또 과정입니다. 보통 철도, 지하철 건설할 때 비용 편익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예. 다만 이제 이 사업은 국토부가 특별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니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로 기획 맡기지 않고 국토부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면 된다는 예, 거죠.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뭐 거기에 제 생각엔 그냥 아래층에 한 5층 정도는 상가로 넣고 그럼 철도 이용객들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위층에는 고층으로 아파트 올리면 그 아파트 사는 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상가. 철도야. 한층 더 내려가면 지하철. 지하철 타고 딱 열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거기서 23층 누르면 바로 그냥 집으로 올라오는. 완전히 출퇴근 쉬워서 끝내주는 좋을 것 아파트가 같기도 하고 위로 40층을 짓든 50층을 짓든 그건 뭐 주변에 어차피
영향 안 줄 거 아니겠어요? 이미 큰 대지가 있으니까 용적률이고 뭐고 뭐. 지하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데크로 덮어가지고 그 위로 건물 짓는 경우도 있다던데. 예, 건물을 많이 올리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약하니까. 예, 약하고 하중도 있고 진동. 그 진동, 철도가 진동이 생각보다 있겠네. 예, 진동이 시끄럽고 진동이 있어서. 많잖아요. 그게 좀 간단하긴 할 것 같은데 땅 파는 것보다 예. 데크를 만들어서 그 위에. 그거를 제가 바로 비교해 아니, 지하 주차장 드린 게 어떡하냐니까요. 있거든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안 돼요. 지하 주차장도 뭐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인공지반 데크로 하는 방식, 완전 굴착해서 지하하는 방식, 예. 이건 상식적입니다. 인공지반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빨리 할 수 있고, 예. 굴착해서 하면 공사비 커지고 오래 걸리고, 그 대신 지금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데크로 하면은 이제 건물을 데크 위에는 많이 못 올리고요. 예. 그런 다음에 또 개발지대가 낮을 경우에는 데크만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하려고 한 건데 언덕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기왕 파는 거 조금 더 깊이 파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완전 지하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건물을 좀 올릴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화를 해보려고 하겠군요. 돈이 좀 들어도. 예, 근데 제대로 그게- 개발하려면. 예, 그게 또 쉽지는 않은데 일본이 그런 방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일본 사례를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 철도를 그냥 운영하면서 바로 수직 아래에 제2의 선로를 파서 하는 방식인데요. 예. 장점은 이제 임시 선로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우회 안 해도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고 저렴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방식은 이래요. 비포 앤 애프터라 간단해서 그냥 제가 유튜브 캡처만 해왔습니다. 예. 일본 철도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다녀요. 네. 이렇게 다니는 거를 밑에서 이 점선 부분인데 열심히 파는 거죠. 땅 밑에 네, 몰래 땅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 예, 그래서 짠 하고 여기 지하 구간이 완성되면 요 지상 구간은 싹 철거하고 이걸 튕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트럼 영어 단어 스트럼이라고 튕긴다고 하고 예. 여기 지하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 이렇게 하면 많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임시 대체 선로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많이 하는데 일본 외에서는 요 기술이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는 못 저거 한다고. 땅굴 합니다. 팠던 기술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북조선 남조선이 되게 잘해요. 아니 근데 처음에 말했듯이 좋죠. 좋은데 그동안 안 된 게 사실은 공사비 대비 개발이익이 이거 너무 큰 프로젝트야. 그랬던 네. 거 아닙니까? 용산 거기도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용산 뭐 지하 개발 얘기는 2007년에도 나올 정도로 네. 오세훈 시장 옛날 임기 때도 나왔던 얘기고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 요번엔 그래도 뭐 조금 나았다고 하는 게 이게 예.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비용 부담 원칙의 조항들인데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제 아까 말한 수익으로 충당해서 뭐 사업을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비용은 예, 비용 중에 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자체가 좀 잘 살아야겠죠. 지자체가 채권 발행할 때 뭔가 보조를 해주거나 시행자가 아니면 융자를 좀 더 붙여서 해주거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비 관련 경우에도 나오는데 이 비용에 제가 조항은 안 뽑았는데 용적률을 상식적인 용적률보다 훨씬 완화해서 높여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특별법에. 그렇게 하면 뭐 비용 그리고 될 지금 때까지 할수 2%가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예. 주차장 뭐 몇몇 확보해야 돼 이런 규제도 굉장히 완화 조금 지어도 되게 주차장도 예. 그런데 그건 불편하지. 그럼 안 되지. 그런 것들도 어쨌든 자유도를 많이 예, 준다. 굉장한 자유도. 그러니까 아까 뉴욕 허드슨 야드 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3,000% 가깝게 용적률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면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임대 수익이나 뭐 개발 이익이 높게 늘겠죠. 줘도 될 거예요. 예. 야, 뭐 그래요? 나라 땅의 역사 자리에 음. 뭐 그걸 높게 짓겠다는데 그거 무슨 특혜설이 나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저거 아마 민간 땅이었으면 벌써 개발했을 텐데. 그래서 저런 게 대체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땅이 다 나라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집값 뭐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뭐 용적률 줄 때 왜 누구한테 특혜 주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땅을 다 민간 거를 나라로 소유권을 바꾸면 늘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굳이 왜 개발해? 월급 늘어나? 뭐 그러니까 그냥 개발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땅이 될 거고 용도도 좋아지고 우리 생활이 좋아질 텐데 그게 이제 공공의 개념이 되면 그냥 그렇게만 쓰는 거죠. 굳이 딱 그거 하나 아쉬운 건데 그것 때문에 발전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사유화해서 우리가 사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개발을 하게 한다. 저거는 그 땅을 개발하면 민간을 분양하는 거예요, 민간한테. 그러니까 공공 택지는 이른바 그러니까 코레일과 지자체가 돈을 투입해서 예. 택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땅을 예. 만드는 건. 예. 그러면 그걸 민간한테 분양하는 컨셉일까요?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시행 규칙까지는 안 나와서 제가 예. 국토부에 계속 물어봤는데 예. 뭐 지금 완전히 정해진 건 없고 어.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한 10년만 쓸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을 하면 네. 분양을 하든 그렇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사업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뭐 10년만 쓸 수 있다, 20년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회수 이런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역 이런 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거기가 서울역으로 양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그걸 만약에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여러 번 예. 그 서울역에서 용산역 예. 구간 한 4, 5km, 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보려고 네. 여러 번 계획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정부 기관 간의 의견 차이 그리고 또 사업성이 있냐 없냐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니까요. 계산하기 따라 할인율 조금만 바꿔도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리도 많이 중요하다고 해요. 고금리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은 당연히 아예 안 시작도 되는 거죠. 못하고. 예, 근데 지금 조금 금리가 혹시 낮아진다면 또 요 사업성이 조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공사하면 얼마나 걸리는 공사일까요? 지하화하는 공사 한 10년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땅 파서. 뭐 지금 선도 사업의 경우에는 예. 이걸 안 해보니까 자꾸 논쟁이 많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빨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선도 사업은 빠르면 6년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기본 사업은 보통 한 10년 정도 네. 그렇게 걸릴 거라고 업계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조금 변화가 있을지. 그렇군요. 굳이 지하화. 이렇게까지 취재를 할 것까지는 아닌데. 왜 맨날 뭐라 그래? 엄청 열심히 하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여튼 지자체들은 좀 되게 적극적이에요. 지금 네.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지금 뭐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요. 여기에 여기 개발되면 여기 상가 주택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 수렴하는 간담회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광역지자체장이 국토부에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서대문구청은 경의선을 하고 싶어도 일단 서울시가-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야 되는 서울시가 거예요. 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서울시가 종합 안으로 내야 국토부에서 받아주는 거고 안산시도 뭐 도지사하고 잘 얘기해서 광역단체장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예. 선도 사업에 되는 지자체는 굉장히 기대감이 클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종원 기자님 또 꼼꼼한 취재.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